이게 시그니엘 타워인데요. 아. 저는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임장할 때 제일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제 빈 땅이 있는지, 아니면 뭐 주택지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메인 입지고 어디가 상권이 모여 있는지를 보는 건데, 강남은 기준으로 시그니엘 타워를 가고요. 이제 강북은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강북에? 남산 가서 남산. 남산? 네, 남산 가면 이제 강북 일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그니엘을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멋집니다. 예, 석촌호수 쪽으로도 보이고, 또 이렇게 보시면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뭐 주공 5단지랑 네. 뭐 그 뒤쪽으로 쭉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네. 여기는 롯데캐슬 돼 있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보이는 뭐 올림픽 공원이나 뭐 그 외 등등 아파트, 뭐 기자촌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이기 때문에 도시 구성이 어디가 쾌적하고 또 어디에 사람이 모여 살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랑 그냥 지도만 보고 가게 되면 단지 하나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임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위에서 아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뭐 거기 올라가면 뭐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올라가서 먼저 보고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하고, 지금 이게 아마 잠래할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송파 이제 2급지라고 하죠. 이제 개발돼야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전체 한눈에 보니까 사실상 되게 지역을 파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멀리 뭐 이제 뭐 트리마제나 이런 것도 막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아 이게 압구정이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들 뭐 어떻게 임장 다녔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네. 이 다리하고 보시면 전체를 다 가렸잖아요.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온몸을 다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 이제 보시면 이제 목도 막 가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들고 왔어요. 네. 보시면 아이템. 예, 착장을 일단 해보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요. 이거 이렇게 이제 눈이 너무 아파요. 햇빛을 계속 맞으면 눈이 아프니까 차에서. 이렇게 안경까지 끼고 이제 다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다녔고요. 이게 사실 뭐 진짜냐 아니냐 막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실제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피부도 문제인데 이게 햇빛을 계속 맞으시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쓴 이유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몸이 괜찮았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포기도 하시고 하는 게 열사병 같은 게 계속 걸리니까, 이게 가리고 햇빛을 맞는 거랑 그냥 내 몸으로 맞는 거랑 체감상 차이가, 온도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드렸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임장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파이브 가이즈 가셨군요. 햄버거집. 예, 보시면 여기에 54,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몇 명이서 갔길래 혼자 가서 다 먹은 겁니다. 54,000원치. 네, 54,000원치 제가 혼자 다 먹은 거고, 햄버거를요? 이제 왜 먹어보냐면 이 식당에서 이제 얼마나 롱런 할지랑 그 메뉴의 구성을 보면서 이제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그럼 오는 사람들을 봐요. 그럼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뭘 제일 많이 먹는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이브 가이즈 가서 이렇게 다 먹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3개. 햄버거 3개. 네, 3개에다가 이거 뭐야? 콜라, 음료? 네, 그 쉐이크 유명한 거 있더라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직접 다 먹고 이제 느끼면서 하는 건데, 이제 맛집을 왜 가보냐면, 네.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네에 있는 사랑방 같은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구성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뭐 파이브 가이즈는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브랜드니까 이제 궁금증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척도로 가는 거죠. 이제 신생 브랜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 메뉴가 괜찮네.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올까? 아니면 뭐 40대, 50대가 올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보는 거죠, 보면은. 메뉴를 많이 먹어보는 이유는 이제 그 식당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가 스스로 많이 느껴보거든요. 예전에 제주도 임장할 때는 막 국수도 한 5그릇씩 막 시켜서 혼자 먹어보고 임장할 때 막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한 자리에서요? 네, 혼자서 이렇게 먹어봐요. 그래서 뭐 먹어보면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많이 구경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취향이 그래서 이제 봤던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저처럼 다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시게 되면 꼭 유명한 식당이나 또 아니면 뭐 신생으로 생긴 브랜드 같은 것들은 좀 찾아가셔가지고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돌아다니실 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집만 가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모자랑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방향 보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면서 중간중간에 걷고 또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로 남긴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 보기만 해도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벌써 버거운데요? 네,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계속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처럼 하라고 이런 사진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고 빠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 그런 업체에다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시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일 정도 이게 토일에서 한 2주 정도면 마용성 서초 강남 송파 3개구 정도는 충분히 돌면서 지역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어제도 이제 뭐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사연으로 이제 톡방에 온 사연이 있었는데 뭐 잠실 주공 5단지가 좋은지 장미가 좋은지 또 뭐 이렇게 막 개별 상품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시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디가 더 좋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나오시는 거지, 이제 계속 뭐 안 가보고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막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충분히 이제 하고, 그렇게 빨리 돌 수 있는 자료도 조금 이따가 영상 후반에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용산의 이편한 세상 뒤쪽 골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골목도 제가 가봤던 이유가 이제 깔끔한 지역 뒤쪽에 이제 이쪽이 그 열차 도로하고 이렇게 돼 있는 후미진 곳이에요. 개발이 안 돼 있는 곳. 그럼 이곳들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여기가 이제 전체 연결이 돼서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고요. 실제로 여기 이편한 세상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볼 때 이제 후미진 곳도 봐야 되는데,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메인 도로도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해운대에 아쿠아리움 있는 곳이거든요. 아쿠아리움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무슨 자동차인가요? 롤스로이스. 네, 그리고 요거는요? BMW.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동차 매장이 있다라는 건 이제 홍보를 하기에 이제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이제 이쪽 도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가 구성이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된 곳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서 이제 돌아다녀야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스스로 찾으면 동선을 일일이 짜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이고 기름치자 보이시죠? 앞에는 닦고겠죠?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어떤 공장인 것 같으세요? 뭐 기계. 네, 설비. 기계 쪽이죠. 여기가 예전에 자동차 수리를 하던 엄청 유명한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카페로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마산에 있는 엄청 유명한 카페인데. 마산. 네, 마산요. 이제 지금은 창원으로 이제 이렇게 합쳐졌죠. 그래서 이제 그쪽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쪽에 오시는 연령대가 너무 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조금은 연배가 있으시거나,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와도 한 30대 한 중후반, 그리고 이제 좀 연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휴식하러 오시거나 이제 친구분들하고 이제 3, 4, 5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지역에 가서 좀 유명한 식당이나 커피숍을 가보면서 이쪽 지역의 인구 구성이 조금 다른 데보다 뭐 연배가 있구나 없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방송에서는 뭐 맛집 투어만 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주변을 보려고 하면 이런 곳에 조금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맹목적으로 식사만 하고 뭐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가서 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연동 한일 베라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동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 네, 그리고 임장하실 때 덥거나 막 춥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 가시면 선물을 많이 줘요. 휴지? 휴지도 주고 막 물티슈도 주고 막 음료도 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파크라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었던 모델하우스를 직접 간 거고요. 임장하다가 이제 뭐 차 몰고 아니면 걷다가 좀 쉬고 싶을 때 가서 직접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타이거님이 사러 간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네, 진짜 순수 네, 임장 목적으로 순수 임장으로 제주도에 직접 갔었던 겁니다. 간 거죠. 네. 와.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작년이거든요. 네. 7억이에요, 7억. 7억 5천, 8천.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집값이 싸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주도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지금 실제로 8억이면 수영구에 있는 뭐 더샵이랑 동원비스타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인구가 제주도가 60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부산은 330만이잖아요. 320만 후반이잖아요. 그럼 거의 5배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똑같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건 희소성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래를 하니까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특성을 볼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도 이제 스타벅스 갔는데, 여기 보시면 에듀시티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국제학교 있는데요. 국제학교. 그 유명한 네, 국제학교 있는데. 국제학교 네, 있는 그래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 얼굴은 다 가려놨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까만색 교복 같은 게 해리포터 그런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네, 그럼 다 영어로 이야기해요. 다 영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뭐 가격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징이 어떤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래서 스타벅스랑 맛집 가서 제가 사람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한 학군이나 아니면 모델하우스가 들어와서 이슈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정도 보시게 되면 사실상 그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짰던 지도를 보시게 되면 루트. 네.
제가 실제로 이제 강남 임장할 때 그 갔던 이 도로거든요. 토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곳에서 압구정. 예, 이제 밑에 있는 뭐 개포나 수서까지 이렇게 혼자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요.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위부터 압구정 갔다가 뭐 한양 갔다가 미성 갔다가 이렇게 쭉 해서 뭐 신사까지 내려와서 뭐 노년 찍고 대치 갔다가 개포 갔다가 타워 팰리스 지나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뭐 대모산에서 이제 수서역 해가지고 일원동까지 해가지고 딱 내려오고 뭐 이런 루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현대 4차에서 시작을 해서 한양 찍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찍고 압구정 고등학교 찍고 다시 한양 찍고 로데오 갔다가 이제 을지병원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쭉 돌고 다시 이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논현동 찍고 청담동 갔다가 삼성동 이렇게 해가 쭉 내려오는 거죠. 뭐 실제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원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강의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강의 오신 분들이나 뭐 톡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보고요. 이제 저희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디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서 꺾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패스해서 간략하게 갈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별표진 곳들만 가서 보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요약본 같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 나오셨던 소장님이 직접 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면 이제 비교 우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뭐 많은 곳에서 부동산 가보실 때 직접 매물을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임장을 하실 때 매물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매물은 언제 보셔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압구정 현대도 가보고 한양도 가보고 뭐 다른 지역도 막 가봤는데 내 수준에 맞는 곳은 뭐 대치동인 것 같아. 그럼 대치동에 어떤 아파트를 꼭 사야겠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 고르면 조금 어려우니까 대치동 말고 뭐 다른 동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개포도 좀 볼까? 이렇게 해서 범위가 한 3개 정도로 정해지시면 그때 부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가셨을 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제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의 트렌드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카페나 이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매물의 변동,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매물이 올라왔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감각이 되게 젊으세요. 연배가 있든 없든 떠나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오시는 손님 받고 뭐 전화 받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물 건수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고 한 3군데 정도는 전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가 직접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물 개수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픽을 해서 이제 가시면 효율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컨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막 뭐 그 지역에 있는 막 모든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매물 하나를 보면서 막 벽을 보고 막 뭐 베란다를 보고 뭐 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보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유념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놀러 가는 곳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먼저 돌아보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해지는 게 있으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물 보실 때 막 그렇게 공부하듯이 막 계속 적고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되게 실례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업력이 엄청 쌓이신 분들인데 이제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왔다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물어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한테 막 너무 막 굽신굽신 해가지고 뭐 하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공부는 중개 사무실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개사분한테 뭐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거나 뭐 이제 막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얻고 수수료를 내는 것이지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 무조건 알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좋은 물건 어떻게 사야 되냐고. 근데 중개 수수료를 다 안 주시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물건 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법정 수수료가 한 300이라고 치면 수수료 조금 더 드릴 테니까 혹시 좋은 물건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실 수 있는지라고 메모를 남기고 가거든요. 그러면 연락 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 더 높아집니까? 당연하죠. 이제 왜냐면은 그분들도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깎으려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성의를 보이는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가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은 있잖아요. 내가 하거나 그 공인중개사분의 지인한테 다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쌓는다라는 거 그분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그 지역을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지역은 언덕이 심해서 너무 안 좋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언덕 끝이 넘어가는 학교의 입구일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입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실사용 가치가 많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언덕이다, 뭐 언덕이 아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단차가 난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이 가지는 특징을 알고 가서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꾸 이제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마포에 가시면 도화현대에 보면 그 20평대 단지가 복도식이거든요. 그럼 뭐 요즘 복도식 별로 선호 안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세가 미친 듯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 20평대 복도식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면 공동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탁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지하철역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거기는 항상 전세도 잘 빠지고 호가가 계속 상단에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동만. 그러니까 개별 물건에 대해서 도화현대가 언덕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가서 그런 매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접촉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도화현대는 평수도 되게 다양하고 세대수도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알짜 매물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는 너무 구축이야. 뭐 언덕이라서 살기가 불편해. 뭐 그런데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거는 충분히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현장에서만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진짜 직접 가서 보고 이 단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부동산에 뭐 진짜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 보러 왔는데 어떤 물건 사야지 좋을까요?라고 이제 직접 이제 해보면 이제 이런 거 팁을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수수료를 더 주고서라도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샤넬이 왜 비싸죠? 기능이 너무 좋아서 비싼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코백이랑 샤넬 가방이랑 비교해보면 에코백이 기능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왜 샤넬은 비싸고 에코백은 싸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이 투여가 돼서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아파트 아니면 단지에 매물이 있다고 하면 저라면 조금 더 비용을 내서라도 그 매물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매도자,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에 대해서 매도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설득하시는 거는 살려고 하는 매수자일까요? 공인중개를 연결해 주시는 소장님일까요? 집을 살 때 조금 더 깎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그 좋은 매물을 내 편으로 가져오는 건 아무래도 매수자보다는 공인중개사분이 중간에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사는 행동을 해야지 자꾸 내 입장에서 이제 내 생각과 느낌을 자꾸 관철을 시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데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서 성의를 다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사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사고 정도를 잘 지키시는 정도만 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그런 뭐 태도나 마인드는 이 정도면 뭐 어떤 사무실을 골라야 되나요? 뭐 경력이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볼게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도 조금 이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안정적으로 가격이 잡혔나요? 폭등했나요? 개떡상했습니다. 폭등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요인이 코로나라는 유동성장이 같이 버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올파포 기억나세요? 막 그 미분양 망한다고 했죠. 그때 사람들이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지금 어떻게 됐죠? 난리 났죠. 그거. 지금 못 사서 안달이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못 사서 안달이잖아요. 그죠? 막 그때 얼마 전에 로또 그 뭐지? 청약하는 거 남은 것 때문에 막 사람들 막 달려들고 난리였잖아요. 그럼 쌀 때 왜 안 사고 비쌀 때 사려고 하죠? 그때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중심지에 빨리 갈 수 있는 집들은 그리고 쾌적한 집들은 절대 안 망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여기 와서 인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인구가 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도 대림하고 그 이렇게 막 중국인들 많이 모여 있는 거리에 이제 임장을 갔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게요? 그 대선할 때인데요. 중국어로 현판이 걸려 있어요. 선거하라고. 진짜로 걸려 있거든요. 현수막.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보니까 경제력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집을 안 살까요?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있고 아직까지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기에 서울이나 핵심 지역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특히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게 많은데 줄어들수록 좋은 데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막 외곽으로 퍼져나가 흩어져 살고 싶을까요? 핵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에 대한 것들보다 이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 내고 난 다음에 또 추가 대책을 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심리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때 내가 가지고 싶은 단지를 잘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돈을 굴릴 수 있는지 생각해뒀다가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살 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공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최근에 나왔었죠. 네. 공급 얘기. 그리고 뭐 지금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소방서나 뭐 관공서 같은 거 헐어가지고 아파트 공급하겠다. 여러분들은 나홀로 아파트가 좋으세요? 막 1000세대, 2000세대 막 커뮤니티 있고 막 수영장 있고 볼링장 있고 이런 데가 좋으세요? 우린 올파포를 원합니다. 그건 뭐 몇만 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공서가 막 수백 채를 헐어가지고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지방선거나 또 그 다음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정책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으면 이번에 그 장관 임명 그 된 분들하고 막 이런 인사 다 떴지 않습니까? 그분들 집 다 어디 가지고 계시게요? 강남, 용산 강남. 왜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답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의 뭐 정치인들을 좋아하시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부자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위를 하고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신다고 해서 바뀐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잘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정치인이 해결해 줄 거야. 뭐 복지 정책이 해결해 줄 거야. 대책이 오면은 뭐 집값이 폭락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미 6.27 대책을 펴고 나서 강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특정 단지에 대해서 소규모 거래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분들은 대출을 안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의 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도하는 단지들이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따라 올라갈까요? 안 따라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 네. 메우려고 하겠죠. 근데 이때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너무 외곽에 있거나 뭐 이제 호재가 있다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결국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후레님이 샀다가 저한테 팔고 또 제가 다시 후레님한테 팔고 사고 팔고의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건데 외부에 있는 구축들은 이미 매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안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런 장이 나중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호재에다가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좋은 것들. 이제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냥 직장에 빨리 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2, 3, 5, 7, 9 이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뭐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주변에 가봤는데 그냥 이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 하는 지역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2, 3, 5, 7, 9. 2, 3, 5, 7. 근데 뭐 김포나 뭐 검단 이런 데 좀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은 저도 이 얘기를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보시면 저 이 책 썼다고 홍보하러 나온 거지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막 지식을 나눠드리겠다고 나온 게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제 목적이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서 나온 거지 뭐 선하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나눠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을까요? 안 잘 살고 싶을까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마음을 쓰시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만 일단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사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데 정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없앨 수가 있나요? 야, 내가 이번에 주택 정책을 펴니까 너는 강남에 집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이거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하고 폭등하고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뭘 하시면 좋겠냐면 내 자산 그리고 내 가족, 내 몸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재명 시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추가 대책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만 더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장표를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강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공부하던 톡방에서 거기 회원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거를 제가
시대가 양해를 구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메모를 해서 뭐 옥스와 하이츠는 몇 년도에 입주했고 몇 세대가 있고 주변 여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계속 메모하면서 이제 지역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죠. 옥수동 삼성은 이때 입주를 했고 초등학교 근처에 있고 재건축에 한남 하이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시공사는 뭐 GS고 그다음에 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메모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보다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지는 거죠. 새 거냐 헌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좋냐 나쁘냐 싸냐 비싸냐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계속 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단차가 심해요. 보이시죠? 이거 단차 심하죠? 근데 살기 되게 좋아요. 야, 거기 언덕 아니냐? 근데 왜 20억씩 하죠? 청담동도 언덕 심한데 삼성동이랑 거기 언덕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실제로 가보고 나서 그 단지가 유익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약수 하이츠라고 있어요. 성동구일까요? 중구일까요? 중구예요? 중구예요. 약수 하이츠 중구거든요. 아, 중구예요? 중구거든요. 근데 평지에 있는 입구동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뒤에 가보면 초등학교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 언덕 쪽으로 돼 있는 곳들이 접근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주변에 뭐 시장도 있고 3호선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지 뭐. 야, 이 단차 봐라. 이거 뭐 사람이 무슨 매일 등산을 하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부 단지별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단지. 뭐 언덕 보이시죠? 학원 꼭대기층이랑 올라가는 단차랑 비슷하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를 가게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라는 거죠. 언덕 보이시죠? 이렇게 복도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좋다고 할 수 있나요? 한남 하이츠예요. 아까 사진이 한남 하이츠예요. 한남 하이츠. 이거 그냥 주면 안 하실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는 막 그런 얘기에 매몰되시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봤어요. 가서 이제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지역에서 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동구 가시잖아요. 네. 하나은행 가면 마크가 달라요. 옥수역 쪽에 VVIP 클럽이라고 이렇게 우수 고객들 유치하는 하나은행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신축단지 가잖아요. 하나은행 그런 마크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그 지표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동네의 수준을 가늠을 하는 거지. 언덕이냐 구축이냐 뭐 이렇게 뭐 단차가 크다 뭐 등산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해와 대응이지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도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부분들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때까지 보시면서 부동산 전문가분들 얘기하시는 거 새로운 정책이랑 뭐 새로운 방향이 좀 있으시던가요? 아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심리를 흔드는 거예요. 대출이 안 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집을 못 사네? 이게 아니라 어제도 전화 상담할 때 얘기 드렸다시피 부부 합산 만약에 900을 벌면 많이 버시는 거지만 뭐 이분 한 6억 정도 대출을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보태서 한 10억, 12억 정도 되는 집에 대해서 내가 가장 고를 수 있는 좋은 거를 고르는 것부터 하는 게 이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뭐 더 떨어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계속 떨어지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건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도 이제 먼저 나오셨던 문선호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에 대한 가격 차가 극명하게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GTX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중심지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되려.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일산에 지금 이제 뭐 파주에 GTX가 다 완성이 돼서 서울역까지 다 이어져 가지고 막 삼성이랑 이렇게 쭉 연결 동탄까지 이어졌어요. 이제 서울역 구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후랭이님은 일산사 운정 사세요. 운정 신도시 사시고 전 동탄에 살아요. 후랭아 그 GTX 뚫렸으니까 30분이면 오지 우리 동탄에서 만나라고 할까요? 삼성역에서 만날까요? 삼성이죠. 왜요? 한 방에 올 수 있는데. 나보고 지금 동탄까지 오라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화명동에 이제 신도시가 생겼거든요. 근데 원래 거기도 이제 서부산 쪽에서 엄청 좋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균질하게 살 수 있고 깨끗하고 학원가도 많고. 근데 부산에서 금정산 터널이 생기면서 그 화명동에서 센텀시티까지 한 방울에 넘어올 수 있는 길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화명동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저앉았습니다. 네, 주저앉았습니다. 왜? 거기서 놀 이유가 없으니까. 왜? 비싸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센텀시티랑 해운대에 있으니까 거기서 집값이 멈춘 거예요. 옛날에는 해운대에
있는 그런 비슷한 형식 단지들로 가격이 비슷하고 오히려 거기에 선호하는 분들은 가격대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쪽은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GTX가 되면 이 지역의 가격이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운정이든 일산이든 어디든 집값이 조금씩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삼성, 뭐 서울역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서울역 주변에 있는 막 염리동이나 그 지금 서센자이고 이런 쪽들은 사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서센자 얼마 하게요? 얼마예요? 20억 넘어요. 지금 출퇴근 편하고 초등학교 있고 주변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중심으로 몰리는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규제가 더 나올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규제를 기다리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지금 트럼프급의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센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물건을 던질 때 나는 빨리 달려가서 계약금을 쏘는 거죠. 남들이 안 살 때.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시장 상황에 맞게 내 자산에 맞게인데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큰 맘 먹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시장의 경기 변동이나 뭐 다른 변수가 생겨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불화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너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뭐 네가 하자고 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된 게 아니냐는 거지 생기게 되면 집을 계속 지킬까요? 팔까요? 던져버리죠. 팔죠. 근데 그렇게 팔고 나면 사람들은 거의 당분간 집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경희군자에 아시죠? 네. 미분양이었어요. 완판됐어요. 미분양이었죠. 미분양이었죠. 지금 어떻게 되죠? 못 사서 안달이잖아요. 그때는 왜 안 샀을까요? 아무도 안 사니까. 아리팍은요? 미분양이었죠. 네. 근데 지금 그 조합장님 막 요즘에 완전 라이징 스타 돼가지고 5만 재건축 단지에 막 다 나오셔가지고 막 확수 세례받고 하시더라고요. 스타 조합장. 그러니까 안 살 때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셔야 될 건 이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장을 막 흔들어가지고 막 폭락으로 막 치닫게끔 하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훌륭해요? 아, 그럼요. 너무 훌륭하시죠. 훌륭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지역을 선택하실 때 외곽에 계시다면 좀 더 위쪽으로 예를 들면 이렇죠. 수지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분양을 받으셔서 이미 분양한 가격이 가격 상승분에 녹았어요. 뭐 예를 들어 상록자이나 뭐 아니면 지금 뭐 성북동에 있는 롯데캐슬 이런 거를 좀 좋은 가격에 받으셔가지고 지금 회복이 거의 됐거든요. 지금 성북역 롯데캐슬이 15억 가까이 지금 거래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분당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 좋은 시점, 뭐 정자동이나 순회, 서현, 정자 이쪽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괜찮은 곳으로 이제 수지보다는 무조건 분당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전략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보뜰마을이나 뭐 이제 그랑푸르지오 있죠. 현대 그 판교점 있는 데에서 뭐 지금 고점도 회복했고 돈을 많이 쥐고 있다면 저 같으면 조금 더 좋은 데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판교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교보다는 송파가 좋거든요. 송파 상급지 좋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눈이나 평수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 강남도 뭐 진입하시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때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령기 자녀가 있고 아이를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연결은 포기 못 하겠어. 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 뭐 연시 그다음에 뭐 평수 이런 거는 다 포기를 하는 거죠. 자산에 맞춰서. 근데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면 그래도 20평 정도는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나는 무조건 30평이어야 돼. 이러시면은 상급지로 못 가시는 거니까 그런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은 짜셔야 되고 시기는 내가 살 수 있는 시기만 보시게 되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역은 상급지로 가시면 좋겠고 자산 배분에서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900만 원 기준으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는 대출에 녹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실제 금리 5%로 30년 납했을 때 뭐 지금 이제 네이버 대출 계산기로 하게 되면은 한 6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차피 지금 수도권 시장에 6억에 묶여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오르고 내리고는 있었죠. 근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21년 하반기 때 고점을 찍고 나서 막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계속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때 조금 멈췄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탄핵 그 전국 직후까지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중심지들이. 그러고 나서 탄핵 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주춤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막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당선이 되든 탄핵 정국이 끝나든 무조건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몇 억씩 막 호가 안 좋아지고 던질 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버슈팅이 막 일어났잖아요. 물론 지금 6.27로 잠깐 꺾이긴 했는데 근데 정책을 계속 흔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습효과가 계속 생기죠.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 중에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은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꾸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암만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지만 긁으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면 뭐가 떨어지죠?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엊그저께 또 나왔던 정책이 지방주택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취득세랑 뭐 이렇게 양도세 이런 거 막 풀어준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광역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안동 막 저기 막 뭐 그 고성 막 이런 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쪽에 주택을 12억짜리를 살까요? 안 살 거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왜 나오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잖아요. 이제 그 관련된 지자체장들 막 뽑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야당과 여당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야당이 많아요, 여당이 많아요? 정당, 국회 기준으로? 국회 기준으로. 여당이 훨씬.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몇 년이나 더 갈까요? 다음 선거까지 가잖아요. 근데 다음 선거에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민주당. 저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국회의원 의석수의 100% 가까운 수를 민주당이 가져갈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일까지 예측이 되냐면 레임덕이 안 일어나요. 규제, 완화. 근데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어서 뭐 누구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뭘 먹었냐면 해장국을 먹었거든요. 저녁에 강남 임장 마치고 그 강남에 가면 중앙해장이라고 했어요. 해장국이 얼마 하게요? 만 원? 12,000원? 16,000원 합니다. 해장국, 16,000원? 해장국이 16,000원이에요. 그러면 해장국 먹고 뭐 소주 한잔 하고 많이 음료수 하나 마시면 둘이서 밥 먹으면 4만 원이요. 4만 원, 5만 원.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 물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는 더 올라가요. 왜? 지금 사람들이 막 돈을 쓰잖아요. 나라에서 가족 사랑 실천하라고 뭘 막 베풀어 주셨죠? 쿠폰이요? 쿠폰, 민생 쿠폰 막 써주셔가지고 막 지금 국가 뭐 이렇게 대통령하고 막 관계부처 막 사랑한다고 막 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배급 문화, 배급 문화. 어느 날 뭐 대통령님의 뭐 따뜻한 문화로 우리 가족의 온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돌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막 돈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의 화목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자산은 계속 돈이 휴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금금리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따로 가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요? 집값이. 뭐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어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싸 이렇게 하고 또 대출을 받으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도 사기업이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나오는 주 수입원이 예전에는 기업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주로 얻는 수입의 원천의 거의 80~90%가 예대마진이거든요. 주택담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뭐 자꾸 뭐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예요. 선별적인 단지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신축 위주로 공급 확장성이 가능한 지역들은 저는 100%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축이어도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이렇게 환경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느 대통령이 오시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땐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공급을 엄청 하신다고 뭐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펴시니까. 안으로. 그래도 안으로 와야 돼요. 그래도. 왜?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 서울 중심에 있는 게 있나요? 검단이 몇 기 신도시게요? 2기 아니에요? 2기잖아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다 안 만들어졌잖아요. 하는 중. 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4기 신도시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제가 한 100살쯤 되면 완성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먼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다트하듯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왕숙도 지금 얘기만 하고 막 하남 교산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돈이면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으로. 근데 그 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제 잘 짜봐야죠. 그러니까 야, 나 돈이 없는데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잘 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돈에 맞는 단지들을 찾는 노력을 저희가 이제 찍어 드리려고 해서 지도도 만들고 어느 지역 가서 뭐 이런 거죠. 이 지역 가보시니까 어때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죠? 하지만 뭐 요런 다른 단지도 보고 나서 조금 비교해 보시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남 교산에서 광화문까지
하남 교산에서 강남까지, 하남 교산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딱 2번만 타보시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깝깝한데?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근데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에도 저는 좋은 아파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한신도 있고 두산이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하철을 타면 무조건 30분 내로 핵심지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구로가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싫어하시는 점들이 있죠. 뭐 중국인이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돼요. 근데 디지털 단지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스타벅스도 있고 맛집도 있고 되게 살기 쾌적해요. 그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포기할 부분을 선별을 해서 내 돈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면 뭐 20평 기준으로 뭐 그렇게 20억, 30억씩 안 하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로, 금천, 뭐 광명 이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집들 중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온데 도덕파크거든요. 그 광명에 가면 있어요. 구축이긴 한데 거기서도 지하철 7호선 접근성도 되게 좋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가격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집들에 살면서 또 다음 추이를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뭐 막 당첨이 될까요? 뭐 멀리 가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대답은 지금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헤리티지 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내 돈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을 복기를 해보면 98년에 뭐가 있었죠? IMF. 2008년은요? 금융위기. 2019년은요? 코로나인가요? 네, 코로나. 이때 집을 사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98년에 집 샀나요? 김혜수 씨 나오는 영화가 국가재앙의 날인가? 국가 부도의 날. 네, 부도의 날을 보게 되면 그때 막 다 망해가지고 울고 하는데 거기서 투자해서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아인. 네. 그리고 2008년 영화가 있죠. 빅쇼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무도 그런 재앙이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만 딴 데다가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 전부터 막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미리 집 사두셨던 분들만 떼돈을 버신 거잖아요. 그때 막 상승장에 달려든 분들은 지금 핵심지에 있는 서울이나 그런 주변을 빼고는 다 회복을 못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부산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많이 없어서 서울에 못 가신다고 한다면 부산이나 대구나 핵심지에 있는 좋은 것들은 저는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 봉선동에 뭐 제일풍경 하늘채, 뭐 아니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 뭐 해운대자이나 뭐 마리나나 이렇게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대구는 뭐 버머 W나 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버머 힐스나 뭐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버머 힐스는 전고점을 넘었어요. 올랐죠. 왜 그럴까요? 병신고가 또 이번에 의대를 미친 듯이 보냈거든요. 네. 역시 1등은 다르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 지방은 멸망해 이게 아니라 대구도 실제로 2호선을 타보시면 노인분들이 진짜 많은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집값을 올리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생각해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그래서 뭐 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굳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부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거고, 뭐 책도 쓴 거고, 왜냐면은 직장 이후에 또 그 노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이어트 약 중에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위고비하고 뭐 삭센다 막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여러 가지 왜 유행하죠? 왜 유행하는 거예요? 빨리 빼주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뭐 주사 맞으면 뭐 한 2달 뒤에 막 10kg, 20kg씩 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삭센다랑 위고비가 돼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들 못 기다리시잖아요. 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뭐 저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임장을 5년 다니시고 부동산 투자의 기준을 세우실래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만 돌아보시면 강남 3개구 정도, 마용성 정도는 충분히 보시고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면. 한 달 정도는 살면서 임장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달만 임장하셔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천천히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말고 한 달, 뭐 2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시면서 기준점을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시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뭐 이제 마포에 있는 재개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마포에 재개발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지하철역도 새로 생긴다. 그다음에 뭐 어디가 좋아진다라고 있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만약에 마포의 재개발을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하철역에 가깝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크고
입지가 좋은 것들 위주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합장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막 2주비 대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한참 난리 났었는데 또 막 시행사들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에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걸 사놓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지 않나. 뭐 저희가 평생 살아서 정말 로또 당첨이 한 3-4번 되지 않는 이상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살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래도 뭐 강남에 한 20억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단지가 어딜까? 뭐 유원서초를 갈까? 뭐 삼풍을 갈까? 뭐 아니면 뭐 한신을 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를 놓고 하는 거지. 와, 압구정이 지금 막 200억을 바라본데 100억을 바라본데 나는 뭐 이 생은 글렀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격은 올라요. 가격은 올라요. 근데 이제 다를 거예요. 지방은 핵심지만 오를 거고요.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들은 진짜 사라지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서울도 중심부에 몰릴 수 있는 속도와 접근성이 좋은 곳들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뒤도 막 개발될 거고 뭐 연결도 될 거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막 장표도 막 분석하고 막 그래프도 매일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장인이니까. 그러면 내 돈을 안전하게 넣어놓고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떨어질까 올라갈까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곳에 안전하게 돈을 넣어놨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 떨어지든 올라가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맨날 막 점수를 막 예측하는 분들처럼 뭐 내일은 어떻고 뭐 모레는 어떻고 상반기는 어떻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물론 그 얘기도 할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2014년이랑 2025년이랑 거의 제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일들을 공부를 하시고 현실을 유추하시게 되면 똑같다라는 걸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입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주요 변환점은 뭐 이제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얼마 되느냐, 그 다음 지역 간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기도를 하신다면 제발 우리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셔가지고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리길 바라셔야 돼요.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 오기를. 자, 그래서 대출 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수지에 계신 분들은 분당에 계신 분들은 더 상급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저기 이제 산성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재개발로 가지고 계시다가 신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제 차익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살기 좋아요. 막 이제 산성역에 있는 뭐 포레스티아도 좋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신흥 뭐 랜더스 뭐 그런 거, 호롱 하늘치 이런 것들 되게 좋은데 저 같으면 이제 이득을 많이 보셨으면 이제 지금 좀 흔들릴 때 그 윗급지 이제 뭐 위례는 어쨌든 조금 지금 상황이 애매한 것 같고요. 이제 송파 2급지 정도 이제 좀 더 좋아질 곳들을 왜냐면 이미 한번 재건축이라는 이렇게 큰 혜택을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가 갈 수 있는 단지들을 한번 추려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남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강남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합산 한도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의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변동될까요? 변동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특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단지도 올라가 있고 또 그만큼 내가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곳에서 그 다음 상급지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지 흔들림도 없고 후회도 없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사시던 분이 아편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실까요? 돈이 너무 많으시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세금 내고 뭐 양도 차익 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실제로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 또는 더 상급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가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선택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남자의 이상형은 뭐죠? 20대 남자 이상형은 뭐죠? 카리나 이런 거 아닐까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네. 30대 남자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40대 남자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50대 남자는? 예쁜 여자. 예쁜 여자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모두가 보기에 예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보면. 근데 또 요즘에 커뮤니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여자 이상형이 180 이상에 인서울 4년제에 연봉 30세 기준에 연봉 5천 이상에 순자산 2억이에요. 2억? 응. 30세에? 30세. 뭐 집 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 글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현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커뮤니티에 떠드는 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남자분들은 어떤 사람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단계가 안 맞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비슷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1%도 안 돼요. 1%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까 주택시장도 자꾸 막 강남, 막 원베일리, 막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막 창문이 열리면 막 한강이 보이고 막 그런 뭐 커뮤니티 막 볼링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 그런 거 안 가도 돼요. 얼마 전에 그 기사 뜨신 거 보셨어요?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조식 없앤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10,000원, 20,000원 내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포에서는 자꾸 그 비싼 헤어드라이기가 사라져가지고 헤어드라이기를 없앴대요.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쓰는 거는 개인의 이기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포에 안 살면 불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이 돼서 실제로 이제 노리고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단지도 아니고 되게 구축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가도 되게 제 스스로 노력해서 간 거기 때문에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포에 안 살아도 돼요. 단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안 흔들려야 되는 거지. 자꾸 막 이렇게 180 이상의 뭐 인서울 4년제를 나오고 30세 기준 연봉에 뭐 5천이 되고 순자산 2억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각형.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부산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예전에 부산대학교가 그렇게 수능 점수가 낮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입시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보다 부산대하고 이렇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사람들이 너무 서울로 가고 싶어 해서. 그럼 저는 학교를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선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흔들리지 않으면 뭐 내가 잘했네 못했네 아니면 누구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을 우리 일반인의 수준으로 낮추자. 일반인의 수준으로. 그래서 뭐 어디에 살면 괜찮은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관악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관악구에 있는 뭐 드림타운이나 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도동이나 이런 단지들 보게 되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노량진 가도 뭐 우성 아파트도 있고 뭐 본동 신동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뭐 강남 3구를 가야 된다. 왜 나는 엘리트를 못 가냐? 왜 엘리트의 10평대 아파트는 막 12억이 넘어가냐? 이제 이런 거는 우리랑 안 맞는 얘기니까 조금 내려놓자고.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죠? 내가 공주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알고 거울을 봤는데 꼴뚜기야. 내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강남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대체지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보세요. 집값을 전문가들이 아무도 못 맞춰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예측을 듣고 선택을 하시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들이 틀리게 예측을 하면 따지실 건 아니잖아요, 보면. 자, 그래서 예측하는 거는 중요한데요. 입지를 먼저 보고 그 예측에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입지를 먼저 보고 그 지역의 가치를 보고 예측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죠. 그 훌륭하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인재 국회의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피닉제. 네, 피닉스라고 불리시거든요. 이제 불사조라고. 근데 그 이인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자, 이제 그의 역사로 한번 가볼게요. 엄청 어렵게 사셨잖아요. 네. 예전에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남 쪽에 안동 쪽에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시절에 뭐 소년공도 하시고 산재도 겪으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이제 사법고시까지 이제 하시고 이제 개업 변호사를 하시고 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성남시장이 한 방에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지방선거에 단성이 되셔가지고 성남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잖아요. 그죠? 아, 두 번이나 떨어졌구나.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이제 파본 이유가 이분이 어떠한 정신력으로 여기까지 오신지를 일단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훌륭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정말 여기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시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연임을 하시더니 갑자기 바로 뭐가 당선되시죠? 경기도. 도지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왜? 불사조니까 막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 보세요, 이거. 진짜 해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해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사조인 거예요, 불사조.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정책들이 너무 예상이 돼요. 거대 야당의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질 거고 국민들의 호감도 되게 높아요. 그러면 국회, 그 다음에 이제 정권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잡고 지방 시도랑 이런 광역시도 단체장들로 다 섭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권력이 세지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보다 훨씬 권력이 센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치 세력하고 모든 기반을 다 손에 쥔 사람은 정책을 내 마음대로 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불굴의 의지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는 역대 최강의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 모든 로드맵을 짜놨을 거예요. 최강. 왜? 지금 막 자기 편들을 이제 용서해주고 있잖아요. 사면을 통해서 막 용서를 해주고 이제 더 진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결집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단단해질까요? 흐물흐물해질까요? 엄청 단단해지고 있어요. 엄청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거의 엔드게임처럼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타노스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 튕겨요? 튕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힘이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를 달거나 뭐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판단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옳고 그름은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제 거의 절대 왕권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최근 마지막까지 정권 말기까지 권력의 누수가 없이 갈 거기 때문에 정책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이 빠지지 않고. 안 빠져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국힘이 대항마가 없어요. 그 이야기도 뒤에 드릴 건데요. 자, 그리고 똘똘한 한 채는 당분간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주택이 나오려고 하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지금? 세금, 취득. 취득세가 없어져야 돼요. 다주택이 없어지려면. 그러니까 막 그 국가에 있는 뭐 주택공사나 이런 것들이 막 물량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셧다운. 셧다운 되잖아요. 지금 포스코 ENC가 지금 막 엄청 곤란해하고 나머지로 지금 산재 때문에 엄청 서희건설 박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하는데 무슨 뭐 중국도 아니고 막 국가에서 막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브랜드를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LH가 좋으세요? 자이가 좋으세요? 자유. 차이가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기업에서 만드는 깨끗한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권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는 집까지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한 채 내가 사는 실거주 집까지 건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산들이 그렇게 몰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채로 갈 거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방을 제가 보기엔 당분간 풀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정책에서도 나왔고 나중에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서울 핵심지 아니면 내가 사는 곳보다 상급지 한 단계라도 무조건 상급지, 그 다음에 지방은 핵심지, 대전은 둔산동, 뭐 딴 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둔산동 그 생활권에 붙어 있는 곳들, 대구는 수성구, 그 다음에 부산은 수영구 해운대, 그 다음에 광주는 봉선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공부를 하고 예전에 생각을 할 때는 송도, 인천 이쪽이 서울과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시장 같아요. 왜냐면 인천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인천, 송도는 그 안에서 자족자급을 하는 도시이고 거기에 기업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활하는 건이지 수도권하고 막 같이 연계해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분들로 막 출퇴근이 되고 이런 거리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시정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송도가 많이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은 일단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같고 인천시장은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떨어진 게 맞으니까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아직도 이제 공급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런 거죠. 저는 이 모든 사항들을 정치인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주택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세금도 풀어야 되고 하는데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모른 척. 왜 모르는 척 할까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국가는 삼성, 현대, 뭐 LG처럼 수익을 만드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입의 원천이 어디밖에 없어요? 세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집값이 무한정 떨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무한정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이 어떻게 되죠? 줄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무한정 올라가면 지지율이 어떻게 되죠?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좋겠냐면 그냥 넘실 되는데 자기들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규제에 대해서 탈이 나는 시점에 대해서 또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완벽한 제도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집값이 안 잡혀? 감히 내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끔 강남 3구가 안 잡힌단 말이지. 더 강력한 규제를 내겠어라고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책을 빡 펴시면 그때 찬스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단계를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부동산에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다니세요. 막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고 있네요. 돌아다니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해요. 사이클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자, 그리고 막 경제를 막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인,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과거와 대동소이하게 흘러갈 거다. 근데 예전과 다른 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고 문재인 시대와는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여당이 살아있었잖아요. 국힘이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힘이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정권 말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원사이드로 밀고 나갈 거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할지 뭐 정책을 어떻게 펼지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1주택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표심 때문에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고르는 상급지, 업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원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냐면 오세이돈이 누구게요? 오세훈 시장이요.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을 하면서 혼자 막 자살골을 넣고 있어요. 잘 하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을 때는 막 청계천 뜯고 그다음 가시적 막 성과를 냈잖아요. 뭐 버스 중앙 차선에 이런 가시적 성과를 내니까 갑자기 공익 그 광고로 국밥 한 그릇 딱 드시더니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토호제. 토호제를 갑자기 두면 되는데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동산 가격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해낼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을 시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구나 하고 당선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자꾸 이렇게 자충수를 두게 되면 민주당 지지 기반이 저는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투표는 강남 3구만, 용산구만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완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심의 척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추세들이 계속적으로 상타를 찍으면서 신고가가 미친 듯이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심리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어떠한 변수로 만약에 또 상단을 뚫는 일들이 나오게 돼서 다른 것들이 따라가게 되면 이번부터는 유동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역, 모든 단지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땅끝 마을에 있는 아파트까지 강남구를 따라서 올라가는 일들은 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유동성이 안 풀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성동구든 마포구든 송파구든 강남구든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송파 2급지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송파 2급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죠? 뭐 이렇게 경찰 뭐 병원역이랑 5호선 쪽 라인하고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 사실 살기가 좀 불편한 거 맞아요. 이제 뭐 복도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임장을 다녀보니까 거기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제 가격도 막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초품화도 있고 한 단지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추게 되면 뭐 평수를 좀 낮추면 뭐 한 10억보다 조금 싼 가격의 단지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섣불리 못하고 있는 게 자 보세요. 모든 전문가들이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그 정권의 그 밸런스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더 강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피터 린치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직접 뛰어서 내가 어떤 것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느끼는 거지 뭐 자꾸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봐야 된다. 정치인은 봐야 된다. 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있나요, 5년 동안?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한다니까요. 저는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불굴의 의지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되게 많이 펴실 거고, 민주당이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정책들을 얼마든지 만드실 거예요. 그거는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도 사랑하고, 국민의힘도 사랑하고, 이준석 의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왜? 정치로 우리의 자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준석 위안을 지지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규제 완화를 또 아니면은 이제 선심성 정책, 복지 정책을 이제 내세우는 이유가 26년이에요. 6월. 이제 얼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세요. 시도지사, 구청장, 도의원, 교육감, 군의원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막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다 갖고 갈 거라니까요. 싹쓸이. 싹쓸이. 그러니까 지방 시도에 있는 권력 다 가지고 가고 중앙에 있는 권력 다 가져가고 그걸 결정하는 행정수장이 대통령인 거예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 건지 안 봐도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조사를 해온 거예요. 정말 이 보시게 되면 너무 멀어요. 깨끗할 거예요. 너무 멀다니까요. 신도시가. 네, 너무 멀다니까요. 동탄 좋잖아요. 가까울까요? GTX 타면 금방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오래 걸려요. 빨라지는 건 맞는데 지하철역까지 순간이동으로 갈 수 있나요? 모든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GTX역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쾌적할까요? 불편할까요? 점점 불편해지겠죠? 점점 불편하죠. 그 서울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하철역이 어디죠? 출퇴근 시간에. 네, 러시아 시간에 1호선, 뭐 신도림. 2호선. 신도림도 있고요. 뭐 시청도 있고요. 네. 뒤집니다. 그리고 온갖 그 지역의 사람들이 화합이 되는 그런 장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안 쾌적하다고요. 왜 그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만약에 내가 지금 5억밖에 없어. 뭐 왕숙에 분양하는 주택들이 뭐 5억이야. 그러면 5억으로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좀 다녀보면서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멀리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멀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정해주십시오. 서울은 맥시멈으로 북쪽까지 올라가시면 은평구. 네, 은평구까지. 그리고 이제 이쪽 강북 위쪽으로는 그냥 기름까지. 기름 괜찮아요. 기름까지는 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 위에는요? 그냥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차로도 지하철로도 그 서울역, 삼성역 이런 중심부로 계속 다녀봤는데 네.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탈출하신다기보다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탈출. 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드라마 아실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 그 시청자분들은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남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멀리 가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찍 가는 거죠. 네, 일찍 가야 되잖아요. 집이 머니까. 네, 그 막차 끊기는 시간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면 고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혼을 앞두시고 결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출퇴근 거리가 무조건 짧은 지역부터 고르시는 거예요. 내 직장, 내 환경에서 짧은 시간부터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전략은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예전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고 해서 그 전투 고지를 막 탈환하는 게 있잖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지를 탈환하셔야 되냐면 출퇴근 시간이 짧은 지역을 미친 듯이 찾으셔야 돼요. 쾌적하다, 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가 아니라 당연히 신축이면 좋죠. 저도 신축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탓하지 말고요. 어디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갈 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올 초에 저보고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를 사야 되는지 물어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광명에 있는 철산 주공을 찍어줬어요. 13, 12를 찍어줬거든요. 그 친구 투자금에 딱 맞더라고요. 근데 13을 계속 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현명한 게 13을 사고 싶었는데 내고가 안 되니까 그냥 12를 샀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투자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미 자신만의 그런 단지랑 플랜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명하게 잘 했는데 지금 철산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가 끝나자마자 가격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철산에서 대장은 무조건 철산 주공 12, 13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 뭐 거기 자주 가봐서 네. 딱 보이던데요. 네.
지하철이 단지에서 나오면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고지를 찍어서 내 돈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지. 막 뭐 2년마다 갈아타기를 하고. 뭐 그럼 아이들 친구랑 학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빠가 돈 벌어야 되니까 너는 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가족도 위하고 내 생활에 안위도 찾고 거주 만족도가 있어야지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대 30대에서 신혼이면 막 예쁘게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맨날 막 조영구 아저씨 막 이사비만 주면서 막 이사 다니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지를 잘 찍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 사신다면 조금 위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도 선택이 필요하시긴 한데 투자랑 실거주를 조금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거주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동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있죠. 그러면 전월세로 이제 그런 불편은 좀 감내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집에서 전월세로 돌리면서 나오는 돈이 있다면 상급지에 한 채 정도는 사두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1주택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꼭 전입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선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데 사시는데. 뭐 예를 들면 과천. 과천에 돈이 있으시면 강남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 너무 좋은데 과천보다 강남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과천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킵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천에서 사실 돈으로 강남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왜? 강남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대치동에도 이제 신축 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시공사들 막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음마가 8사가 40억 하거든요. 음마가 새로 지어지면 얼마 할까요? 최소. 뭐 일단 50억은 기본. 40억보단 비싸겠죠. 근데 신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죠? 그래서 점점 강남에 아니면 그 주변에 좋아질 거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많이 거두신 분들은 상급지로 올라오시는 것들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인구가 멸망하면 저는 제일 없어지지 않을 곳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압구정. 왜? 인구가 멸망해도 차은우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에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압구정 정도의 입지를 가진 곳을 가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하자. 그래서 압구정이라고 하는 게 압구정동에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면 내가 사는 지역 중에 제일 좋은 거. 뭐 예를 들면 대구에 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핵심 이제 월신월성 쪽이 있는 거고, 뭐 수성구에는 경신고 쪽이 있는 거고, 뭐 북구에서는 뭐 이제 그쪽에 있는 이마트 쪽이랑 뭐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잘 선택을 하시는 거지, 자꾸 이제 뭐 신축 위주로 아니면 전월세 위주로 가시는 건 상당히 내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2의 강남은 없어요, 이제. 왜 없냐면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강북에 있는 학교를 옮겼잖아요. 막 유명한 고등학교를 옮겼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휘문고랑 단대부고가 어디 있게요?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휘문고 누구나 하는지 아시죠? 뭐 많지 않습니까? 서장훈 선수가 나온 학교잖아요. 근데 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학벌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휘문고를 저기 도봉구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단대부고를 저기 인천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강남 없어요. 제2의 강남이 될 곳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요지로 들어오시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대책을 세우는 거지, 자꾸 뭐 정책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시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다.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말년까지 레임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대 그런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항마를 아무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오징어 게임이 될 거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게임이 될 거다. 잘 선택한 사람들은 좋은 선택으로 살아남을 거고요. 나머지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어디가 좋아진다던데 뭐 어디가 어떻게 된다던데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곳에 가서 그냥 자산을 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될지. 그걸 알면 부동산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제일 부자가 되고 점성술로 예언하는 분들이 제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될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버튼을 누른 사람이 살아남는 거지, 막 여기 우왕좌왕하면 다 여기 X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죠? 이게 뭐냐면 주민등록증이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랭이님이 훨씬 잘생기셨지만 이제 잘생겼으니까 그냥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후랭이님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가 경기도 어디라고 할게요, 그냥.
근데 제가 이 신분증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압구정. 그러면 둘 중에 인기가 누가 더 많을까요? 압구정이요. 압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증에 찍히는 그 주소지가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덕이 있고 뭐 구축이고 이게 아니라 어디 살아 이렇게 했는데 신분증으로 이렇게 딱 보여준 거예요. 압구정 뭐 아니면 송파구 뭐 어디 서초동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냥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주변에 아파트가 많나요? 이게 아니라 어느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입지예요. 입지. 압구정 남자, 구로 남자.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뭐 구로도 좋고 어디도 좋고 서울에 좋은 곳이 너무 많지만 내가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신분증의 주소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소지. 뭐 그런 거 요새는 또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어떤 거? 차에 앞에 이렇게 붙이는 아파트. 아 그렇죠. 주차 그 표딱지. 네, 표딱지. 네, 그게 아파트 어. 마크가 뭐냐. 차 종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거 많이 보세요. 그래서 입지를 보기 애매하실 때는 이재명 시대에서는 내 신분증에 전입을 했을 때 주소지가 어디냐. 이제 그런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슬슬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갈 건데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자, 보세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육아.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출퇴근도 해야 되고 청소 빨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바쁜 와중에 삶을 살아가는데 뭐 막 저처럼 막 주말마다 아까 그 복장 보셨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모자 쓰고 막 팔토시 하고 걸어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요. 잘 이렇게 후랭이님 TV에 나오시는 전문가들 중에서 좋은 분을 잘 골라가지고 그냥 좋은 거 한 채 사시고요. 한 세월 조금 보내시면서 아이들 키우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2년마다 이사를 당기고 막 이렇게 뭐 사고 팔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들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가족과 행복하게 보금자리에서 잘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사시면서 전문가를 잘 초이스하시는 게 좋고 정책에 대한 판단과 뭐 이렇게 비난 뭐 이런 아니면 깊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할 겁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격상 임기 4, 5년 차에 원래 규제에 대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선거에 대한 민심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모르기고 지금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그때 너무 집값이 폭등한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싹 다 휩쓸이를 한다면 뭐 저는 뭐 마음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야 하냐?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세요.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인구 감소 괜찮아요. 한국에 외국인들도 너무 살고 싶어 하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대출이 당연히 막혔죠. 근데 알아보면 있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막 대출 홍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의 신용도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여력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무한정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럼 하락하면 어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아까 그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멀리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장이 계신 분들, 여기에 거주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돼요.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왜냐면 경기도니까. 근데 막 투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이 삼성인데 막 덕정이랑 양주에 막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직장이 과천인데 막 광교 이런 데 막 멀리인데 투자하시는 게 과천이면 과천에 집을 사셔야죠. 과천에.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내 실거주가 하는 곳이 아니라 막 딴 데 투자를 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울산이요. 거예요. 울산이 직장이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수도권 사세요. 내 직장이 수도권이고 내 삶의 거주지가 수도권이시면 울산 사시지 말고 수도권 사세요. 수도권.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울산에 투자를 한다. 저는 찬성. 근데 막 내 직장이 지금 서울역에서 막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막 저기 뭐 부산에 뭐 이상한 뭐 곳에서 개발이 된다고 해서 막 사러 가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곳에 좋은 집 하나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막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을 막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뭐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뭐 비혼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자 보세요. 전현무 씨가 어디 사시죠? 지금 자가로. 엄청 좋은 데 살겠죠? 강남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시연 씨 아시죠? 이시연 씨. 네. 원래 혼자 사시다가 결혼하시면서 지금 자가로 어디 가지고 계시죠? 어디 계세요? 아크로 리버하임. 열심히 살았네. 그리고 기안도 혼자잖아요. 뭐 여기 뭐 워낙 유명하니까. 건물주. 박나래 씨도 혼자죠. 어디 살아요? 용산 살잖아요.
한혜진 씨도 원래 혼자 사시다가 결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지금 막 전원주택 같은 거 짓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잘 산다네. 그렇죠. 나 혼자 잘 산다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취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만 보시고 안 하면 좋으시겠어요. 이미 이들은 이런 연애 활동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예능 프로나 보고 막 뭐 쟤네는 저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이시연은 아크로 리버하임에 살아서 좋겠네. 나는 이번 생이 망했어가 아니라 아 이시연도 청약 통장 넣어서 저렇게 해가지고 갔던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아크로 리버하임은 뭘까? 아니면 이제 뭐 내가 뭐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뭐 좋아질까?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녹여보면 저는 얼마든지 서울에서 좋은 자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서울 핵심지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서울 주변에 뭐 2, 3, 5, 7, 9 이 노선에서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내 주변 지역을 한 서너 군데만 다니시면서 비교를 해보면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많이 나올 것 뭐 같습니다. 거의 월간지 수준으로 규제가 나왔던 네. 걸 생각을 해보면 네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거리나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많이 나올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회가 좀 이렇게 계속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출렁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당은 같은 곳이지만 살아온 전체적인 그런 내용 자체가 틀려요.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친구였고 그렇게 정치를 해오면서 이제 같이 성장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정치 기반 자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요. 그런 막 비 내리는 험난한 길을 진짜 맨손으로 막 기어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의지가 누가 더 강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규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센 대출로 인해서 한동안 시장이 출렁거렸잖아요. 근데 아까 민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저는 더 센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출렁출렁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의 이기심을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한풀 꺾이는 타이밍들이 만약에 연달아 오게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잘 골라서 핵심지. 그게 지방이면 무조건 중심지. 그 다음에 서울이면은 이제 뭐 위쪽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은평 이상은 안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는 안 돼요? 얘가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사요. 저는 안 사고 그다음에 뭐 기름도 좋아요. 이제 내가 가족을 키워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모든 단지들을 지금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왕이면 그 강남 쪽으로 내려오셔도 너무 밑에 있는 일기 신도시나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 거리상의 그 내 마음의 마지노선을 좀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좋아질 곳들이 되게 많아요. 좋아질 곳들이. 같은 10억, 뭐 같은 7억이라도 위치가 바뀌고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수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게 좋냐 저게 좋냐가 아니라 가보면 돼요. 지하철역에 내려서 주변이 바뀌는 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지금 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노량진이 왜 애매하냐면 노량진이 좋을까요? 흑석이 좋을까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흑석은 이미 그 기준점이 되는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개발이 돼서 한강뷰가 나오면 적어도 이 가격까지는 갈 거라는 마지노선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노량진은 지금 그게 없어요. 기준점이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근데 노량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노량진도 이제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량진 재개발을 못 사. 그러면 그 주변에 개발이 돼서 좋아질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구축이지만 사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하철역도 좀 가깝고 그다음에 좀 균질하게 돼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본다든지. 뭐 아니면 광명에서 지금 점점 좋아지는 생활권에서 그래도 좀 싼 가격으로 들어가시는 곳에서 내가 뭐 조금 적은 돈을 내고 뭐 평수를 줄여서 살다가 상급지로 올라가는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송파구에 뭐 지금 제가 오늘 가격은 체크해보고 오지 않았는데 문정시형이라고 조금 2급지 밑에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도 20평대가 한 8억 정도 하거든요. 송파구 치고는 엄청 싼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뭐 기다렸다가 가격 상승되는 타이밍에 다른 데보다는 송파구가 먼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점프업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구체적인 단지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송파는 어떤가요? 송파가 이만큼 큰데 석촌호수 쪽이랑 이급지 쪽이랑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산성역 주변도 신축 위주랑 지금 저 밑에 있는 구축 위주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자꾸 어떻나요 물어보게 되면 모르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지금 마포에 지금 새로 분양한 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싸냐 비싸냐? 저는 그때 사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마포에서 대장이 거래되는 단지가 27억인데 그게 분양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새 거는 지금 입주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입주하면 지금 가격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거래됐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새로 지어지는 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 자꾸 싸요 비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사람을 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력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부산에 네. 그 아파트를 네. 두 채를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네. 상급지로 가는 게 나을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갖고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부산 어디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네, 한 채는 그 메트로시티에 네. 있고요. 몇 평이에요? 53평대입니다. 아, 네. 그리고 한 채는 이제 네. 대연혁신이라고 해서 아, 네네네. 예, 대연동에 있고 예. 아, 요거도 50평대인가요? 그거는 그 34평대. 아, 그냥 국평이시네요. 그럼 지금 실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실거주는 메트로시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채를 다 팔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네. 서울에 네. 다중주택을 이제 또 공동 명의로 하나 구입을 한 게 있어요. 다중주택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3주택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다중주택은 처분이 가능하신 거예요? 다중주택은 처분이 안 되고요. 지금 아파트 이 두 채에 대해 가지고 네. 처분을 하고 좀 서울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중주택이 이게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아닙니다. 일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분을 하실 수가 있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처분은 안 됩니다. 그 처분 안 되세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지금 사시면 2주택이 되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취득세나 이런 부분도 괜찮으신 거예요? 이 주택까지는 그 네. 중과가 없지 않나요?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 아, 이제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가격대가 워낙 높으니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집을 다 파셔야 되고 부산에 있는 집을 안 파시게 되면 3주택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거주는 하나 하셔야 되니까 이제 뭐 길에서 캠핑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트로나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서울에 다중주택도 주택이시고 또 서울에 지금 또 주택을 하나 사시게 되면 3주택이 되시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파트는 처분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사시려고요? 이제 실거주는 부산에서 전세로. 아, 전세로요? 근데 전세살이를 하시는 마음을 먹으신 건 좋은데 네, 이제 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이사하셔야 되는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한 거는 있긴 한데. 네네. 사실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또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혹시 연령대가 되게 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그럼 자녀분들 나이는요? 자녀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근데 대학생을 지금 뭐 학교를 만약에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하고 같은 지역에서 네.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도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네, 네. 괜찮다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3평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중주택이 없으시면 네. 저는 솔직히 메트로랑 대한혁신 파시고 서울 가시는 거 찬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여쭤보시는 거라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중주택이 되게 걸려요. 제가 이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말씀만 듣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3주택이시니까 이거는 좀 복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죠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53평에 지금 몇 인 가족 살고 계시죠?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사시다가 작은 평수로 가시면 못 견디시거든요,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몸테크를 하실 나이도 조금 지나신 것 같고 한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부산 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나오신 소장님 한번 뵙고 조금 복합적으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얘기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로 옮기시는 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실거주 문제도 있고 주택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서 요거는 좀 단계적으로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에 혹시 생각하시는 단지가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다 처분하고 서울로 가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야기에 제가 꾸준하게 저도 관심 가졌던 부분이 네네네. 마포구나 성동구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특히 뭐 가보신 단지나 생각하신 단지가 있을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나 마포구는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지역은 정해지셨으니까 네. 처분 문제에 대한 방향만 나오면 투자하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행히 부산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서울 투자 찬성. 단 이제 이 정리에 대한 순서는 지금 전화상으로 한마디로 딱 끊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분을 잡고 싶으시면 이제 그 어저께 나오셨던 분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심도 있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보니까. 혹시 네. 최근에 네네. 그 부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남천 서밋이라고 네네네네네. 네, 여기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분의 혹시 미래 그 가치는 어떻다고 보시는가요? 성동구가 더 좋아요. 남천 서밋보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성동구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상급지도 살아남을 건데, 네. 저는 만약에 지금 남천 서밋이 17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실거주도 전세로 돌리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돈을 이제 전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 서울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나는 무조건 부산이야. 뭐 이제 부산을 절대 못 벗어나겠어. 그러니까 부산에서 좋은 거 할래라고 하시면 전 동의할 건데 네. 지금 사연자분이 서울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세 부산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마음 먹었죠. 네, 그러시면 서울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동안 저 너무 이동을 안 해가지고 실거주만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네네. 그런 마음이시면 서울 가시는 게 낫고 17억을 부산에 태우는 것보다는 서울에 태우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원래 전화를 주셨던 의도는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네. 이 다중주택은 그냥 끌고 가면서 메트로와 대연혁신을 팔고 네, 맞습니다. 전세 살이를 하면서 서울에 하나를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고정적인 좀 이제 그 수입이 나오니까는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네, 아, 그러면 다세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시원 같은 거. 아, 그럼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그건 봉천동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예 파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제 수익이 나오신다고 하신 거니까. 네, 그러면 메트로하고 대연혁신을 팔고 네. 전세 사는 것까지 부산에서 고려를 하신다면 가용할 수 있는 CD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전세를 얼마 이제 금액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네. 그냥 생각하시는 금액이. 12억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금으로요? 아, 그러시면 선택지가 엄청 넓죠. 전세금 빼고 지금 12억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수익이 나오는 구조니까 그냥 안고 가시겠다고. 네, 안고 메트로랑 혁신 정리하고 전세금 빼고 지금 수중에 12억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까지. 아, 그러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서울 가세요, 그냥. 예. 마포랑 성동 가보시고요. 그 소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네, 네. 그냥 매물 골라가지고 그냥 서울 가세요. 부산에 사실 필요 없어요. 아, 이 돈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부산에 사세요? 그냥 무조건 서울 가세요. 아,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한번 네. 여쭤봤거든요. 그냥 무조건 서울 가세요. 12억 지금 손에 쥐실 수 있으면 저는 100% 서울 갑니다. 예. 이거 메트로시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메트로는 안 돼요. 그냥 빨리 파세요. 그냥. 예. 같아요. 예, 빨리 파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 먹으셨고 12억 생각하시면 그냥 바로 서울 가시는 게 맞아요. 예.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서밋 사지 마시고 바로 마포나 성동 가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자세한 건 그 소장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뭐 그 부분은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중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이제 의지도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지 결정만 하시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신림 1구역 재개발하고 네. 그 신림역의 두상 복합 건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신림 1구역 그 재개발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가 한 15년 이상이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또 그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노분양가라 가지고 조금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상복합이랑 신림 1구역 다 팔아서 생각하신 지역이 있으세요?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둘 다 네. 지금 사는 거주 지역도 거의 30년이 다 되었고 그래서 주상복합에 사시는데 30년 됐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건물이요. 그 건물 연수가.
네네네. 30년인데 네네. 위치는 좋아서 이제 살기는 좋은데 네. 투자 가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되면 전 이제 들어갈 생각을 네.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네. 너무 메리트가 떨어진 거예요. 신림 1구역이. 왜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투자금이 이제 또 가진 돈도 많지 않고 네. 앞으로도 기본이 한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네. 과연 기다려서 거기를 전재산 다 투자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팔아가지고 다른 걸 보는 게 둘 중에 하나 재개발을 팔아서 다른 걸 어디 수익성 있는 걸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전체 다 모으시면 네.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한 10억이요? 10억.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전체 다 정리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좀 지치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기다려온 세월이 좀 아까운데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미련을 못 버리고 네. 여태껏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도 앞으로 한 5년만 걸린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기다려서 네. 그냥 새집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미정이잖아요. 그래서 5년 그렇죠.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를 모호가기 때문에 네. 네. 들어갈 수가 없는 또 상황이에요. 모호가를 사가지고. 지금 팔리긴 팔리나요? 네, 거래는 되는데 네. 사업식 인가가 났고요. 아, 사시에 났죠. 예. 네네, 감평 중인데 네. 그렇게 거래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않고 뭐 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저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막 선호지는 아니니까. 예, 네네. 예. 그래서 주변에 예. 신림동이 제가 여기만 거주를 살아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기만- 사연자분은 네. 지금 자택이 아까 무슨 역 쪽이라고 하셨죠? 신림역이요. 신림역 쪽이면 네, 네. 그냥 딱 2호선 신림역 주변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바로 역 앞에 있어요. 혹시 자녀분이 어리신가요? 아니요, 다 컸어요. 아. 네,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신경 안 쓰죠. 두 분만 사시면 네네. 되네요. 그러면 혹시 네네. 이 주변에 사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집에 대출이 많은가요? 아니, 없는데요. 아예 없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사시는 집도 대출이 없고 신림 1구역 물건 가지고 계신 것도 그냥 현금으로 사신 거네요? 18년 전에 샀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네. 그럼 이제 수익은 엄청나게 올라가신 거네요. 그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사신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신 거니까. 그냥 18년 전에 사셨으니까. 예. 그래, 세월이 있는데, 그때 네. 모르진 않았어요. 예, 뭐,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재개발 물건이랑 지금 사시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면 10억 정도가 모아진다. 네네. 그런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옮기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아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두신 단지도 없고 대출이 발생할 텐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대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지금 10억으로 갈 수 있는 단지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네. 그냥 빌라 같은 거를 좀 사서.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예, 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도 예전처럼 네. 싸지 않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빚도 없이 깨끗하게 지금 이제 그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오신 분인 것 같으신데 네. 지금 자녀도 다 키우신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막 움직이는 게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를 버시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수입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하던 일을 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 목소리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뭐 어디 사시는지 단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네, 별로 안 네.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사는 거는 네, 편안하게. 그러면 저는 지금 내가 대출을 감당해서 움직일 마음도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만 있는데 오래 기다려온 세월로 인해 가지고 뭐 이동을 해야겠다. 저는 그건 별 반대예요. 그럼 지금 그냥 보유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생기시고 대출에 대한 생각이랑 뭐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답이 나오시면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은 내 생활이 너무 좋은데 그냥 답답해서 팔래 그냥 10억 갖고 이사 갈래 이거는 너무 답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엄청 괴로워하실 거거든요. 대출을 지금 보니까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네. 근데 막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개발이라도 하나 팔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거주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거주 지역은 그냥 살면서 네. 나중에 이제 재개발을 하나 정리를 하고 지금 거주주택에서 그냥 살면서 네네네. 마땅한 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네. 지금 거주주택까지 팔아서 몇 년 안에 정리해서 그거는 나중에 그 마음이 확신이 드셨을 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볼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고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지역을 직접 가보고 판단하고 느낀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팔아서 돈을 가지면 너무 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걸 잘 지키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림 1구역이 얼마 정도에 팔리죠? 지금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3억 후반대요? 그럼 4억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깔끔하게. 네네. 그럼 살고 계신 집 그대로 두고 4억 정도가 생겼잖아요. 네. 지금 4억 정도면 할 수 있는 뭐 갭투나 재개발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지가 아마 찾아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보고 나서 몇 개를 추리시고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답답하니까 다 팔아야 되겠어. 이사 갈래. 아, 너무 짜증나. 이게 아니라요. 대출을 발생시키시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네. 저는 정확하게 근데 타이거님 네. 신림 1구역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 예. 1구역 네 그거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 별로 아니 제가 주변에 좀 네. 물어봤는데 예. 별로 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추천을. 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지금이라도 저는 네. 모호가니까 예. 그냥 팔면 세금 내고 그러면 한 3억 정도 남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3억이라도 지을 수 있어서 파시는 건 언제든지 네. 파실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네.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막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마음이 서실 때 파셔도 된다는 거죠. 아, 네. 왜냐면은 18년 전에 사셨으니까 뭐 네. 손해보시는 가격은 아니시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파실 수 있는 사항이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억으로 4억으로 갭투를 한다? 그럼 전세 끼고 어디를 사지? 서울 지리 되게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러면 3억, 4억 정도면 하실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개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좀 안 네네. 맞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네네. 자리가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실거주는 거기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대출은 발생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네. 뭐 호갱노노나 아시를 가지고 이 네.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지를 찾아보시고요. 아, 뭐 한 2개, 3개 정도 추려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주시면 서로 대화가 네.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네. 오래전에 사시고 대출이 없으셔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대출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신림 1구역도 오래전에 사셨고 지금 사시는 것도 대출이 없고 삶의 거주 만족도가 계시다고 하면 되게 상황이 좋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잘 사셔도 좋은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한 땀 한 땀 풀어가시면 얼마든지 좋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저희 뭐 블로그나 뭐 네네. 톡방에 오셔가지고 뭐 얘기 나누시면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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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결혼 신혼부부인데요. 네, 내년에 저희 집이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네. 이때 집을 매해야 될지 아니면 월세로 먼저 들어가서 돈을 모아야 될지가 고민이거든요. 이제 현금으로 한 1억 2천 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전세가 지금 5천짜리 집에 살고 있고 네. 그러면 잠시만요. 현금에 전세금 플러스 할 수 있나요? 그 내년 3월이 이제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5천 플러스 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1억 7천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전 괜찮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전세까지 합쳐서 1억 2천이고요. 1억 2천. 네. 네. 혹시 직장이 어디세요? 지금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동탄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화성 쪽이시고. 그리고 그 결혼하실 분 직장은 어디세요? 수원에 있고요. 근데 아. 여기도면은 이제 어디든 좀 갈 수 있는 네네네네네. 뭐 그렇게 네, 하시고 1.2억 정도 되시고 그럼 이게 두 분 합산 가지고 있는 모은 돈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와이프는 5천 정도 지금 있고요. 5천. 그래서- 합치신다고 하던가요? 각자 선택하자고 하시던가요? 합칠 거예요. 합치실 거예요? 그럼 1억 7천 정도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1억 7천에 네. 그래서까지 지금 제가 모을 정도를 계산해 봤는데 네.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30대 초반입니다. 그럼 30대 초반? 그럼 두 분 합산 연봉이 얼마예요? 대략. 월 실수령으로. 근데 이제 성과급 이런 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네네. 네, 뭐. 연봉을 합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냥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두 분 합치셔서 1억 3천요? 네네. 그럼 뭐 월 한 600에서 700은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성과급이 근데 좀 커가지고 예. 뭐 그런 건 제외해두고 그냥 지금 불러주신 거면 6, 700이고 지금 애기는 없는 거죠. 결혼 아직 안 하셨으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음, 2억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합쳐서. 근데 제가 지금 월세 고민인 데가 사택이거든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사택에 들어가시면 집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좀 네. 집에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예, 그러니까. 혜택을 가면 이제 되게 저렴하게 월세를 살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월세로 살면서 네.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네. 집을 어쨌든 하고 있거든요. 2, 3년 안에. 네네. 네,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내년 3월에 바로 혜택을 들어가서 2, 3년 정도 돈을 네. 모아서 아니요, 그냥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시는 거니까. 내년에 바로요. 네. 그리고 동탄에 집을 사셔도 되나요? 동탄에도 살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계속 이제 조금씩 점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서 네. 최대 괜찮은 아파트를 사서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저 강의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네네.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 서울로 가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사택에 사시면서 2억 정도 되는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 결혼할 때쯤 아까 2억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서울에서 좋은 음. 집은 당연히 2억으로 못 사니까 저는 네. 지금 경기도에 제가 보고 있는 데는 매교 SK뷰라고 네, 알죠. 네. 네, 거기를 먼저 들어가서 한 몇 년 살까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직장에서 그렇게 안 멀단 말씀이시죠? 매교가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매교 SK 좋아요. 예. 괜찮나요? 네네, 괜찮아요. 예. 그럼 여기서 사시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걸 보고 싶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두 분 직장도 가깝고 이 투자금에 대한 것도 뭐 크게 부담 안 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매교 SK뷰가 네. 2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다시 시세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예. 네, 근데 보니까 한 7억 2천에서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층수에 다르긴 한데 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내년 3월까지 2억 정도 모으면은 대출을 되게 대출 많이 한 5억 정도 받아야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또 대출도 처음이고 5억이면 좀 큰 금액 아닌가 해서 월 상환하시면 5억 기준으로 한 250 정도 갚으실 거예요. 월 250. 예. 금리 5% 기준으로 5억 정도 받으시면 취등록세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거는 제쳐두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억 모으시면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대출 받으셔야 될 거고 뭐 내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5억 정도 대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겁내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처음이다 보니까 대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택에 사시면서 뭐 이제 지금 여기 실거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 갭2를 2억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사택에 살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냥 2억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5억 대출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아내분이랑 살면서 이제 7억 정도의 돈을 묻는데 대출을 5억 받아서 매교역 SK뷰에 사는 게 되냐 안 되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 되게 좋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 여건도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수원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랑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네. 그 옆에 있는 상권 시청 쪽에 있는 상권도 이용하기 되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수원에서 다른 지역보다 저는 여기는 가격 방어가 그래도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티시면서 뭐 7억에 샀는데 나중에 한 8억 한 중반 정도 되실 때 털고 그 사이에 돈 더 모아서 뭐 서울 상급지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평대 살면 아이 한 명까지는 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짐 줄여가지고 안락하게 사시면 뭐 4인 가족도 충분히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실수령액이 월 600에서 700이면 5억 정도 대출은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막 사채하시고 이런 거 아니시라고 하면 100% 가능한 거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시지 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지고 있던 그 네. 개인적인 생각은 네. 2, 3년 동안은 뭔가 집값이 크게 안 오를 것 같아서 대출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떤 정책 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기 예측하시는 것보다 감당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집을 사서 주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집에 왔으니까 대출금을 얼마나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어떤 서류를 써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시드가 많아졌을 때 더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지 눈으로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내가 돈만 모아야지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는 절대로 집 못 사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내가 5억을 넣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매교역 SK뷰가 너무 좋은 게 학교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게 전혀 안 불편하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내가 팔기 애매한 상황이 오더라도 가족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지역을 산다고 하셨으면 말렸을 텐데 지금 직장도 서로 갈 수 있는 거리고 그 다음에 대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드도 잘 모으셨어요. 네. 그리고 결혼도 한대요. 그러면 사도 돼요. 예.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냥.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선생님 조금 천천히 사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긴 할 건데. 네, 좀 이렇게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냥 빨리 사세요. 예, 빨리 사세요. 결혼하실 거니까. 예. 떨어져도 뭐 막 그러니까 미친 듯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수원이 울산보다 인구가 많아요. 울산이 110만이고 수원이 116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체적인 거래나 이런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하방 지지선을 잘 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신축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미 4년 차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좀 키운다고 해도 준신축구 컨디션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10년 차 전후까지는 준신축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살기에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뭐 직장도 두 분 다 좋은 데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봉도 더 올라갈 거고 돈도 많이 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다음 파스로 올라갈 수 있는 상급지 생각하시면서 가족들끼리 임장도 다니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예. 너무 불편하게 고민하시면서 이것저것 고민하실 게 아니라요. 행복하게 사시면서 돈 모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끌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2억이 없이 풀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사겠다라고 하시면 전 말릴 건데요. 2억이라 이건 막 큰 돈을 모아놓고 계셨고 감당이 가능하니까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라. 사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라. 네. 좀 바로 천천히 살려고 했지만. 바로 결혼하니까 그냥 바로 사세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죠. 막 사택 가가지고 눈치 보고 막 이런 거 아니라 감당이 가능하니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살기 좋아요. 그리고 뭐 우리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6억 안쪽이니까 충분히 3천 정도 모자라는 거는. 네. 뭐 그냥 서로 이렇게 상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커버가 저는 되는 여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안 좋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은 수원 사시고 직장이 화성이니까 여기에 맞게끔 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 정말 놀라운 게 이분이 2억으로 서울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오신 거예요.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막 딴 데 뭐 아직도 1억으로 막 영등포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뭐 아무데나 다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좋은 직장 다니시니까 되게 머리가 똑똑하실 거 아니에요. 이미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억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 투자가 수원이 맞냐?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수원은 살고 있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60대 분 전화 온 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뭐 무조건 사라도 아니고 무조건 팔라도 아니에요. 60대 용산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내가 위례에 들어가 살아도 된다. 근데 내 현금이 12억이 있다. 뭘 해야 되냐? 펑펑 써야죠. 한평생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뭐 자꾸 막 이상한 데 옮겨 다니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마다 맞는 투자가 있고 사람마다 맞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전화 오셨던 분 있죠. 다중주택 가지고 계시고 메트로랑 혁신 가지고 계신 분. 제가 바로 팔라고 했잖아요. 메트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돼요. 저는 무조건 팔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욕하시는 분 오케이 수용할게요. 근데 저는 팔아요. 메트로가 어딘데 왜 자꾸 메트로가 어디냐면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W 뒤쪽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초중고도 있고 엄청나게 대단지니까 막 많이 모여 있고. 근데 여기를 지금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막 리모델링하고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재개발하자, 뭐 재건축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문제가 이 뒤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얘 혼자만 좋아진다고 해서 여기가 깨끗하고 선호되는 지역으로 안 바뀐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천동은 이미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좋아지고 있고 막 여기 이제 개발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바다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해운대도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또 좋았던 게 사연자분이 이 두 개를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좋죠. 그리고 뭐 남천 서밋이 좋냐 마포구가 좋냐? 당연히 마포구가 좋죠. 당연히 성동구가 좋죠.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뭐 신림의 다중주택이 월세가 나오는 거면 뭐 10억은 할 테고 어림잡아서, 그리고 이분이 뭐 가지고 계신 돈이 전세금 빼고 12억이면 이분 자산이 어림잡아 30억은 되거든요. 이런 분은 상위 1%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나이대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된다. 근데 60대 분들은 그냥 거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전화 오신 30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수원에 집 사도 사도 되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자꾸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 1억으로 할 수 있다, 2억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른 건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책이랑 뭐 이제 저희 있는 소장님하고 얘기하시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쉽고 빠르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개구 도는데 한 달이면 충분해요. 이론 배우고 임장하시고 상담하시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아,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군요. 이제 소장님이 이제 런칭을 하세요. 그래서 3개구 정도 도는 거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나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3개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임장하시고 상담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 돼요? 아, 그럼요. 서초, 강남, 송파 또는 마용성 아니면 이제 핵심지 세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도는 건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고비랑 삭센다가 맞는 이유가 편해서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지. 뭐 매일 장표를 쓰고 막 엑셀 파일을 만들고 뭐 맨날 부동산 뉴스를 보고 뭐 유튜브를 하루 종일 듣고 뭐 대북 방송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네. 유행가가 아니거든요. 뉴진스 노래도 아니고 BTS 노래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듣기 행복한 거라고 매일 노래를 듣고 막 분석을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내가 얻고 싶은 정보 얻어가시고 하시면 되니까 저는 부동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장보고서 200장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시키죠? 저 지금 인장보고서 하나도 없이 이거 다 해가지고 답변 다 해드렸잖아요.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저 대학교 때 IQ 검사할 때 저 IQ 88 나왔거든요. IQ 88 진짜로. 그러니까 IQ가 낮은 사람도 돌아다니는 지역이 많고 이해하는 지역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고민 안 하시고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더 많은 이야기랑 내용들은 저희 뭐 소장님 블로그랑 오픈 채팅방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9월 달에 강의를 준비하세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9월 초쯤 해가지고 또 공지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1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네, 요약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든 해낼 사람이에요. 의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살아온 여정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의 정치인과 다른 행보를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정책들을 펼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정권에 대한 탄탄함이 역대 정부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펼지 모른다. 그래서 단기 예측하시지 말고요.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5년 임기 만기를 채우는 동안 자신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거야 될 거는 우리가 안쪽에 깃발을 꽂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까 20대, 30대, 뭐 60대의 상황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냥 거기에 행복하게 거주를 하시면서 또 사항을 지켜보시는 거죠. 근데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맛이 나올 거예요. 규제가 뭐 해서 뭐 완화가 될 거니까 또 뭐 이게 또 해가지고 뭐 상승이 될 거다. 몰라요. 예측보다는 몰라요. 대응부터 하자고요. 대응하고 나서 변화가 생기면 그때 또 다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원에 사셔도 된다니까요. 수원 인구가 울산보다 많아요. 그럼 울산이 나쁜 도시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울에 갈 마음이 있는 부산의 남천동 거주하시는 분은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용산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위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처한 내용이 다른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강남에 가서 엘리트에 살아야 된다. 뭐 내가 뭐 잠실주공 5단지를 사야 된다. 압구정 현대에 사야 된다. 원베일리에 가서 커뮤니티를 써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오늘 1분 요약을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못다한 이야기는 톡방에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